자, 원리합계 특강을 찍어볼 건데요. 이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 원리합계가 조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원리합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금과 이자예요, 이자. 그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부모님들이 적금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 거래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돈 거래는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친구가 갚아요. 한 달 뒤에 친구가 갚으면 뭐예요? 다시 10,000원을 주죠. 거기다 뭐 줘요? 이제 뭐 새콤달콤 하나 더 사주죠. 뭐 음료수 하나 사주던가. 뭐 그러니까 뭐 별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은행은 칼 같아요. 칼같이 지키기로 한 이자를 딱 주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씩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내가 지금부터 해주는 특강에 대해서 대원칙인데요. 첫 번째, 절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 원리합계에서 중요한 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등비수열의 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인 등비수열의 합의 핵심 뭐예요? 초항 등비수열 합공식 써볼까 한번.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의 첫째 항이죠, 그렇죠? 항의 개수고 첫째 항입니다. 알겠죠? 그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파트.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적금이죠. 무조건 이자가 붙어요. 근데 은행이랑 약속을 합니다. 월 단위로 이자를 줄 거냐, 아니면 연 단위로 이자를 줄 거냐. 이걸 연이자라 그래요. 월 단위로 주면 월이자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너한테 이자를 줄게. 1년이 지날 때마다 너한테 이자를 줄게. 연이자와 월이자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갚기도 합니다. 돈을 갚아. 러시앤 캐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돈을 갚아. 그럴 때도 내가 돈을 갚는데 내가 갚아야 할 돈 있죠? 갚아야 할 돈도 이자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이자와 연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 내가 지금 현 시점이 예를 들면 현 시점이 지금이 2018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2019년에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2018년에 받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불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의 100만 원은요, 2018년으로 오면은 돈이 조금 줍니다. 100만 원보다 조금 덜 돼요. 줄어요. 왜냐면 2018년에 100만 원이 2019년으로 가면 좀 더 늘죠. 그쵸? 왜?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걸 땡겨 받으면 돈을 좀 적게 받아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요거에 대한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와 말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무슨 월초, 연초, 해 초반이 연초, 월의 초, 그다음에 월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원리합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배우는 건 적금이에요. 적금. 사실 원리합계라는 말이 적금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죠. 적금인데요. 자, 적금을 넣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할게요. 예를 들면은 이걸 맨 처음에 질문한 학생 황주라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황주라는 학생이 5만 원씩 적금을 들 거예요. 은행에다가 5만 원씩 적금을 들어요. 5만 원씩 적금을 들면 자, 그렇게 내가 2년간
2년간 열심히 모으면 이 돈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는 월에 5만 원씩 넣으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24 곱하기 5 해서 120만 원 정도 되겠네 라고 하지만 이자가 붙으면 120만 원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 이자까지 따져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이자는 이율은 2% 정도라고 할게요. 2%인데 이건 월 이자예요. 월 이자. 월 이자가 2%인 적금에 이제 들었어요. 황주라는 학생이. 자, 그럼 이제 얼마까지 모을까? 이제 궁금하죠, 그렇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항상 적금을 들면요. 여러분이 가서 들면은 뭐 1월 달에 많이 들면은 1월 뭐 5일에 들 수도 있고요. 1월 뭐 10일에 들 수도 있고요. 1월 15일, 뭐 1월 27일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문제 내기 편하라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1월 초 혹은 1월 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월 말에 넣을까 1월 초에 넣을까? 1월 초에 넣는다고 해볼까? 1월 초부터 이제 새해를 다지면서 황주가 적금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럼 1월 초에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습니다. 적금을 5만 원을 딱 넣었어요. 은행에다가 저 이제 적금 드릴게요 하고 1월 초에 5만 원을 황주가 은행한테 줬어요. 이제 은행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2년 동안 넣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2월 초에도 황주 통장에서 갑자기 5만 원이 띠링 하고 출금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1월 초에 묵혀놨던 이 5만 원 있죠. 이 5만 원은 2월 초가 되면서 이자가 붙습니다. 원래 있던 5만 원에다가 그 5만 원의 0.2%, 2%니까 0.0이죠. 여러분, 1이 100%예요. 1이 100%고 0.1이 10%고 0.01이 1%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야겠죠? 그럼 2%니까 0.0이죠. 이게 원금과 이자, 그래서 원리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5를 이렇게 끌어내면 1 더하기 0.0이니까 1.0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1.02. 자,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1월 초에 넣었던 돈이 이자가 붙은 거죠. 그쵸? 또 3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3월 초에도 황주가 적금을 넣었어요. 5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2월 초에 넣었던 돈, 이전 1월 초에 넣은 돈이죠. 이 돈은 1월 초에 넣은 돈이 2월 초에 와서 이자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돈은 이자가 붙어서 1.0에 한 번 더 붙으니까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5에 1.02가 됩니다. 원금과 이자. 그렇죠? 그래서 황주는 1년 뒤 1년 후 12월 1년 후 12월 초에 또 돈을 넣겠죠. 또 5만 원을 넣겠죠. 1년 후 12월 초에 돈을 넣습니다. 자, 요 칸을 조금만 당길게요. 미안해요. 1년 후 12월 초. 그러니까 이제 이거 2019년 1월 초라고 할게요. 그래서 2020년 이제 황주 대학 갔겠네. 그쵸? 2020년 12월 초까지 5만 원씩 열심히 은행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5에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2020년 11월에 넣었던 5만 원에는 또 이자가 한 번 붙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쭉 오다가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1.02에 자,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조금 헷갈린다. 여기서 무조건 헷갈리거든요. 첫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은 돈 있죠. 이 돈은 총 몇 개예요? 24개예요. 그쵸? 왜? 2년 동안 넣으니까 24번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몇 승이냐면은 여기가 23승이에요. 왜 23승일지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1승이죠. 그럼 1부터 23까지 23개에다가 여기 아무것도 안 붙은 거 하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24개. 근데 여기가 사실 몇인지 몰라도 결국에 나중엔 상관없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여기서 적금을 여기서 찾지 않아요. 대부분 정식 은행에서 붙는 적금은 여기서 찾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찾지 않을까요? 여기서 찾을 거면 이 5만 원 뭐하러 넣어? 이 5만 원에도 이자를 붙여서 찾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달 뒤에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달 뒤. 근데 여기서부터 한 달 뒤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한 달이 지난 거는 12월 말 혹은 2021년 1월 초.
선생님, 12월 말과 1월 초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닌가요? 12월 말은 아직도 한 달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2월 말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예요. 그리고 여기 1월 초는 뭘 얘기하냐면 1월 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월 1일 00시 00분 01초예요. 몇 초 차이 나요? 2초밖에 차이 안 나죠. 그쵸? 그냥 표현이 차이일 뿐이야. 12월 초에 12월 말 된 것도 한 달 지난 거예요. 1월 초 된 것도 한 달 지난 거예요. 중요한 건 12월 말과 1월 초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알겠죠? 한 달이 지났으면은 은행은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그럼 이제 이 돈이 이자가 붙어서 24생이 되고 그 전 12월 초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한 번만 붙었겠죠. 자, 이 돈이 이제 은행에서 나한테 줘야 될 돈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비 빼기 1에 공비 항해 개수 몇 개요? 항해 개수가 24개죠. 그쵸? 24번 넣었으니까 빼기 1에 첫째 항 뭐예요? 첫째 항. 얘가 첫째 항이죠. 그쵸? 5 곱하기 1.02.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1.02 24승이 뭔지 알려줍니다. 1.6으로 계산하라고 나는 알려줄게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 주는 조건이에요. 1.02의 24승을 1.6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대충 알려줍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1.6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0.6이고요 얘는 0.0이죠. 그러면은 얘 나누면은 30이죠. 30. 그쵸? 그건 30 곱하기 5 곱하기 1.02가 되죠. 그쵸? 계산해 보시면은 얘랑 계산해주면 이게 얘랑 너랑 계산해주면 뭐시니? 5.1이거든요. 5.1. 5.1에다 30 갖다 곱하면은 1153 153만 원이네. 그쵸? 153만 원 하고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얼마라고 예상했어요? 5만 원씩 넣으면은 그냥 24개월이니까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월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153만 원까지 갔죠. 그쵸? 근데 요즘엔 이렇지 않아요. 알겠죠? 이자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거 연이자 막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확실히 이자가 붙으면 훨씬 커졌죠. 그쵸? 이자만 33만 원 붙었죠. 그쵸? 근데 이게 각각 내가 언제 넣은 돈이 이자가 몇 번 붙느냐는 빨리 넣은 돈은 많이 붙고 나중에 넣은 돈은 한 번밖에 안 붙어요. 알겠죠? 요런 게 적금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 잘 될 겁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미친 문제들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끔씩 이거를 이때 안 찾고 여기서 그냥 찾아버린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괜히 꼬으려고 여기서 찾아버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적금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5만 원 넘게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찾는다고 하면 그냥 공비 빼기 1에 공비의 항해 개수 23개 아니에요. 항해 개수예요. 항해 개수 24개 빼기 1에 초항만 5로 바뀌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초항만 5로 바뀐다고 해서 이거 공식으로 이때 찾으면은 이거 그냥 5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게 적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다음은 이제 상환에 대해서 할게요. 상환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빚 갚는 거예요. 빚 갚기. 채무를 갚는 거죠. 그쵸? 빚쟁이. 대부분 이 상환에 대한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대 후반쯤이 되면은 차를 살 거죠. 차 할부. 차를 할부해서 삽니다. 대부분 차를 할부 때려서 미쳐가지고 옛날에 나처럼 차를 전액 할부로 막 삽니다. 자, 그럼 옛날에 내가 미친 짓 했던 거를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내가 24살 때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차를 갑자기 사고 싶어가지고 1,800만 원짜리 차를 36개월 할부로 치릅니다. 전액 할부를 치러요. 미친 짓이죠. 어쨌든 내가 이랬었어요. 그럼 내가 이때 얼마씩 냈는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1,800원 아니에요. 1,800만 원이어야겠죠.
1800만 원을 36개월 할부했을 때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될까?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될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월 할부금이라고 합니다. 월 할부금. 핸드폰 사보신 분 알죠? 할부금 있죠. 월 단말기 할부금. 이런 게 월 할부금이에요. 이 할부금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 1800만 원짜리 뭘 샀냐면 그 뭐였지? 쉐보레라는 브랜드의 크루즈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가 갑자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 3일 고민하다가 가서 그냥 바로 질러버렸는데 이 이후로 한 3개월간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얼마씩 냈을까 해볼게요. 자, 내가 2014년 6월에서 2014년 아닌데? 2014년 맞나? 맞아, 2014년이다. 2014년 6월에 샀습니다. 2014년 6월에 돈 별로 없었는데 6월 초라고 할게요. 6월 초에 내가 크루즈를 1,800만 원 주고 샀어요. 물론 1,830 몇만 원 정확히 기억나는데 1,8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럼 나한테 이때 차는 받아요. 내가 이때 차는 딱 뽑았지만 얼마의 빚이 생겼어요? 이게 빚이에요. 1,800만 원이라는 빚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월 이자가 얼마였냐면 월 이자가 3% 정도 됐습니다. 3%. 자, 월 이자 3%를 내면서 내가 이걸 샀는데 그 월 이자 3%가 3% 별거 아니어도 보면 되게 커요. 자, 잘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1,8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여러분? 50만 원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할부로 사는 순간 50만 원에 내가 이자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자가 얼마인지를 내가 지금 계산해 볼게요. 자, 1,800만 원이 이 빚이 생겼는데 사자마자 바로 갚지 않아요. 6월 초에 바로 월 할부금을 내는 게 아니라요. 한 달 뒤에 냅니다. 2014년 6월 말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요. 할부금 얼마 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2014년 6월 말에는 초에서 말이 됐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1,800만 원에 이미 얼마가 붙고 시작해요? 3%의 이자가 붙었어요. 그쵸? 내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그쵸?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빨간색으로 계속 쓸게요. 뭔가 피 같은 돈이니까 빨간색 돈으로 쓰고. 자, 근데 내가 6월 말에 어떤 A1이라는 돈을 냅니다. A1이라는 돈을 내요. 월 할부금을 계속 A1을 낼 거예요. 할부금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만 계속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2014년 7월 말에 여러분 초에서 말되고 왜 말에서 말돼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한 달이 지났고 마찬가지로 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한 달이 지나면 이 1,800만 원에다가 뭐가 빠져요, 지금? 1,800에서 1.03에 A가 빠져야 돼요. 왜 A가 빠지죠? 여기서 내가 A를 갚았잖아. 그치? 갚았으면 이만큼이 빠지고 그 빠진 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 빠진 거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자가 붙으면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A를 내가 또 갚았어요. 그쵸? 그러면 7월 말에서 이 시점에서 나한테 있는 빚은 얼마예요? 1,800 1.03 빼기 A의 1.03 빼기 A. 이게 나한테 7월 말에 내가 할부금을 딱 낸 순간 남아있는 빚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면은 1800에 1.03에 이거 미안해. 이거 분배되면 이거 제곱이죠. 미안해요. 제곱이죠. 자, 1.03에 몇 승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또 A의 1.03에 몇 승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A 이렇게 있겠죠. 그쵸? 이때가 언제일까요? 36개월 할부가 3년 할부거든요. 3년 할부니까 2017년 5월 초겠죠. 6월 초 아니에요. 5월 초, 6월 초면 한 번 더 내요. 5월 초 이때가 36번째 할부금을 내는 날이에요. 36번째 할부금을 딱 A1을 딱 내고 이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야죠. 이러면 이제 할부가 끝난 거예요. 그쵸? 적금은 돈을 내고 한 번 기다리죠. 왜 기다려요?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한 번만 한 달 기다리면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건데
상환은 한 달 기다리면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미친 짓이고 그냥 갚고 딱 끝내야 돼요. 갚고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시계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몇 승일까? 여기 몇 승일까?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럼 여러분 내가 A가 뭐예요? 내가 내는 할부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몇 개 있을까요? 36개 있겠죠. 그쵸? 36개 있어요. 그럼 여기가 A에 여기 아무것도 승이 안 붙었으니까 여기 몇 승일까? 35승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 붙는 애보다 여기 붙는 애가 이자가 항상 한 번씩 더 붙죠. 왜냐면 여기서 이자가 붙고 시작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36승이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은 1800에 1.03에 36승은 이것들의 합이죠. 이쪽으로 다 이항했을 테니까.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공비 빼기 1에 공비가 1.03이니까 공비의 항해 개수 몇 개예요? 항해 개수 36개예요. 여기가 35라 그래 35를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항을 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항해 개수 쓰는 거예요. 빼기 1에 초항 뭐예요? 초항 A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이제 내가 월에 냈던 월 할부금이 나옵니다. 자, 월 할부금 과연 얼마를 냈을까?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계산해 볼게요. 1.03의 36승은 뭐냐면요. 1.03의 36승은 문제에서 이런 거 다 줍니다. 알겠죠? 2.9로 계산하라고 아마 줄 거예요. 2.9. 자, 그럼 너가 2.9.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시간 없으니까 계산기 빨리 때릴게요. 계산기 때려 보면은 이게 5 잠깐만 2.9면 5220 나와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거 1.9로 계산했죠, 그쵸? 2.9였나? 2.9였던 것 같은데 맞죠? 2.9 예, 2.9로 계산하면은 1 빼면 1.9죠, 그쵸? 1.9고 얘는 0.03이죠, 그쵸? 그러면은 3분의 19거든요, 그쵸? 3분의 19 그러면은 이거를 19분의 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계산이 조금 더러운 거지 원래는 조금 더 깔끔합니다, 알겠죠? 계산기로 이걸 계산을 때리면 자, 5220 곱하기 3 여기다가 나누기 19 나누기 19를 하면 내가 지금 만원 단위를 뺐죠. 원 단위를 빼가지고 만원 단위를 빼서 아마 이러면 A가 824가 나오거든요. 824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여기다가 지금 만원 단위가 빠졌죠. 만원이 뭐죠? 만원이 공이 하나 둘 셋 넷 붙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4개가 붙었을 텐데 아마 이게 내가 지금 단위 조금 이상하게 써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82만 4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월이자 3%로 계산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알겠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월이자 3%라 그래요. 원래는 연이자예요. 알겠죠? 내가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월이자로 했는데 연이자로 하면 우리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연이자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월이자로 해가지고 너무 숫자가 크게 나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커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나 너무 크게 나오고 당황했는데 월이자로 해서 그랬어. 월이자 한 1%로 하면 될 거야 아마. 1%로 하면은 내가 했던 연이자 3%랑 비슷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빚을 갚았어요, 그렇죠? 빚 갚았으니까 이제 모두 해봐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연금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이 뭐죠, 여러분? 연금은 은퇴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70세 은퇴를 해서 70세가 되시는 1월 달부터 70세가 되시는 1월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2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200만 원씩 80세까지 80세 79세라고 할게요. 그래야 딱 10년이니까 79세 12월까지 약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연금을 들어놨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갑자기 69세 12월에 69세 12월에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살기엔 내 인생이 아직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할 거야. 사업을 할 건데 이 돈을 좀 미리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좀 미리 받고 싶어서 야 그러면은 200만 원씩 10년이면은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그럼 10년이면은 2억 4천이겠네. 그쵸? 그래서 2억 4천 주세요 라고 하면 2억 4천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때 200만 원은 앞으로 시점을 땡기면 가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 있던 돈이 일로 가면 뿔잖아. 그럼 여기 있던 돈은 일로 오면 더 안 뿔겠죠. 뿌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자가 취소당하겠죠. 그쵸?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70세 2월. 이번에 월이자 너무 세게 잡지 말자. 월이자 1%로만 잡을게요. 월이자 1%. 자, 월이자 1%예요. 월이자 1%에서 이분이 이 모든 돈을 69세 12월에 사업자금으로 땡겨 받을 거예요. 자, 땡겨 받아보자. 자, 받으면은 딱히 얼마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돈 있죠? 이 돈. 이 돈이 12월로 오면 한 달 땡겨지는 거예요. 그쵸? 한 달 땡겨지는 거거든요. 한 달 땡겨지면 원래 여기 있던 A1이라는 돈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1로 가면은 뭐를 곱하는 거예요? 1.01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 시점에 와서 받고 싶으면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가 있었을 텐데 그걸 땡기니까 나눠줍니다. 요거는 좀 나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 안 하셔서 풀어요. 나처럼 해석하는 건 좀 낯설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게 나는 편해요. 여러분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내가 원래 하기 되게 어려워하다가 이거 쉽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자, 70세 2월에 받기로 한 돈은 두 번 땡겨지겠죠? 2개월 땡겨지기 때문에 이자를 몇 번 취소해줘야 돼요? 2번 취소해줘야죠. 그쵸? 취소한다는 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79세 12월에 받을 돈은 200만원 곱하기 1.01에 몇 승이냐? 총 받을 돈이 12개, 10개, 120개였죠. 120개월 이후잖아요. 그쵸? 그럼 120개월 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이분이 69세 12월에 사업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걸 다 더할 때 어떻게 더하는 게 좋아요? 1 빼기 공비 분의 1 빼기 공비의 항해 개수. 자, 개수 몇 개예요, 여러분? 120개죠. 그쵸? 초항 뭐예요, 초항? 초항 200 곱하기 1.01 분의 1이죠. 그쵸? 지우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해야지. 1.01에 120승? 이거 몇이야? 1.01에 120승은 3.3으로 계산을 한대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너는 3.3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 굉장히 복잡한데 미안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내가 지금 문제를 내가 내가지고 계산이 좀 더러워요. 알겠죠? 계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문제를 내서 그렇지 원래 되게 좀 깔끔하게 떨어져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꿀게요. 3.0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03이라고 해보면 그래도 조금 그런가? 3.03을 만약에 주어졌다 치면 3.03씩 위아래에 곱해주면은 3.03 빼기 1이고요. 얘는 3.03 빼기 3이거든요. 그쵸? 3.03이 3배니까. 그러면은
얘는 0.03, 얘는 2.03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3분의 203 그리고 그럼 얘 내가 그냥 계산기 한번 때려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니까 계산기 한번 때리면 203 곱하기 200 나누기 3 나누기 3 곱하기 1.01 그러면은 13 13399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을 때가 얼마였지? 2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였으니까 120개를 200만 원 받으면 2억 4천이었죠. 2억 4천을 원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땡겨서 받으면은 1억 3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1억 3천4백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연금의 현가였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살짝살짝 응용이 되는데 일단 내가 한 기본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설명을 싹 해보세요. 혼자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얘기한 요 주제를 가지고 혼자서 설명을 해보면 좀 할만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